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4개 부처 개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일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어요. 예, 이번 개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제 교체인데 예, 그 집값 폭등으로 인한 여론의 비판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김현미 장관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서 3년 6개월 정도 이제는 뭐 국토부 장관의 소임을 다 했는데 네. 집값 폭등을 이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전셋값 상승이 이제 계속 이제는 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민심의 이반을 불렀고요. 또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 거의 이제는 실언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뭐 집이 빵이라면 내가 밤새도록 만들겠다라 그래서 이제 빵투아네트라는 이제는 뭐 명예롭지 않은 참.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이제 뭐 조롱의 대상까지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 문책성 인사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김 장관의 후임으로 이제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내정이 됐어요. 예. 이 변창흠 그 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먼저 변 후보자는 이제 학자 출신이지만 SH공사 그리고 LH공사 사장을 거치며 그 이론가 실무를 겸비한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집값 상승은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담합을 했다 뭐 예. 이런 의미겠죠. 특히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또 건물만 팔아 이제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고요. 또 환매 조건부 주택은 주택을 이제는 뭐 매각을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다시 되팔 때는 처분권을 제한해서 이 공공기관에만 되팔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를 통칭해서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향후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는 게 일단 시장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걸 좀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좀 위배된다는 건데요. 네. 결국 사람은 이제는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그게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익을 남기는 게 최우선인데 이것은 보면 이제는 결국 반쪽짜리 소유권만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뭐 미분양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 역시도 이제 민간이 참여해야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데 민간 입장에서도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 잘 참여를 안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는 질 낮은 양산 주택 위주로 주택 시장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우려가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일부 투기 세력과 그리고 뭐 향후 이제는 뭐 재테크를 거의 주택으로 하는 이제는 국민들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된다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큰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점에서 뭐 이 부분 이제 정책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와 찬반이 이제는 고차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규제와 세금으로 투기 소유를 잡아 집값을 안정하자라는 건데 현 정부 이제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수 야당, 특히 보수 야당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 경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보수 야당 측에서는 이제 현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강경용자를 내정했다라면서 이제 청문회에서 송국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뭐 그 외에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지난달 5일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제 성추행 의혹으로 치르게 된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에 아주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교체되는데 이는 좀 약간 문책성 인사라고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진영 장관이 교체됐는데 진영 장관은 이번 기회에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 후임으로는 이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또 이호철 전 민정수석 또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과 함께 이 문 대통령의 삼철이라고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이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행안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중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전으로 이 경찰에 대폭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관할하는 이제는 행안부 장관의 최측근인 양의원이 이제는 앉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개각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박능우 장관이 물러나고 건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나 복지부 차관 같은 이제 요직을 두루 거친 전통 관료 출신입니다. 기존 박능우 장관이 이제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 이제는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나 또 조직 장악력을 두고 좀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통 관료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막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단 뭐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가 됐어요. 예, 그 추 장관의 진퇴 문제는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추 장관을 교체하면 사실상 그간의 윤 총장과의 갈등이 이 검찰 개혁이 아닌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추 장관 교체의 골든 타임이 일단 좀 늦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지난 10월 국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대한 이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을 이제는 물러나게 했으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또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도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이제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보수든 중도든 심지어 진보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일단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거죠. 네. 일단 오늘 9일 이제는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공수처법 통과라는 이제 대형 이슈가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추 장관은 결국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소임을 다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명분으로 자진 사퇴하고 또 윤 총장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물러나게 하는 좀 그런 정치적 해결책이 그나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공수처발 여야의 극한 대치 예고입니다. 뭐 방금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민주당이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공수처장 추천위가 최종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그 해당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공수처장에 임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후보로 추천이 되려면 이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목 2명의 의원이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이다 라고 하면서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정도라는 입장,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빙점을 찍는 게 바로 이 공수처 출범이고 또 최근 현 정부와 윤 총장 간의 갈등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제 우세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수처 연내 출범이라는 이 대형 이슈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서도 대권 지지율이 지금 20% 박스권에서 정체 중입니다. 근데 향후 대권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 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퇴하기 전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이 친문 세력이나 혹은 현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 지지층에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반발이나 또 일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